국기 강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국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지나던 사람들을 동작 그만시키며 태극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게 합니다. 길 가던 여성들 치마 길이가 짧다 싶으면 자로 잽니다. 무릎이 20cm 이상 올라간 미니스커트 단속입니다. 흔히 거리에서 경찰들이 남자들 머리가 길다며 잡아세우고 그 자리에서 흉하게 자릅니다. 악마의 편집 허위뉴스 원조 독재 뉴스는 박정희의 하루 일과를 비중 있게 다루며 잘못은 감춥니다. 사람들 생각까지 지배하려는 독재 세뇌 반복으로 정신까지 고스란히 노예되기 쉬웠겠죠. 우리 귀에 익숙한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금지곡이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개인이 좋아하는 노래도 권력이 금지하면 듣지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독도를 지킨 홍순칠 대장은 훈장은커녕 독재자 박정희 그 아바타 전두환 정권에게 고문 폭력까지 당합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1986년 숨진 홍 대장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바른말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가 지배하던 40-50년 전이 믿어지십니까? 언론, 출판, 가요, 드라마, 교육 등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마저 빼앗긴 채 독재 찬양 강요에 시달린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차별은 일상, 폭력은 습관, 인권 침해가 상식으로 통하던 50여 년 전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차별과 폭력 강요, 일제적폐 바이러스를 독재 변종으로 퍼뜨린 슈퍼 전파자를 찾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종을 거듭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정희는 일제 군대가 처음으로 조선인을 뽑자 3번이나 지원했고 권력 도둑질 쿠데타도 3번씩 하며 독재 30년 차별과 폭력 강요, 적폐를 예고합니다. 일제 구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선물한 걸까요? 일제 키즈가 청와대를 장악하다니요. 빌 게이츠는 동아시아에서 전후 토지 개혁에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국가 사이 차이에서 해답의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성장 못했을까요? 한 개인에게 모든 공을 돌린다면 우리 공동체 성공을 너무 몰아주기 하는 거 아닐까요? 이승만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조봉암 선생과 재헌의회 의원들 노력으로 농지개혁법이 시행됩니다. 시대정신 실천과 공동체 집단지성 발휘가 오늘의 대한민국 시작을 알립니다. 지금 우리의 성과 속 이면에는 든든한 자식, 떳떳한 남편과 아내, 자랑스러운 부모로 기억되고픈 사람들의 소박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외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송금하던 공동체 구성원들과 묵묵히 농사짓고 저임금에 시달리며 장시간 노동을 참아낸 우리 앞선 세대들이 땀으로 일군 공동체가 아닌가요? 단지 박정희 덕분에 경제 성장했다는 생각은 너무 개인에게만 성과를 돌리는 편견일 수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8년 동안 친일파 222명이 440건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박정희는 A급 전범 아베 외할아버지에게 한국 1등급 훈장인 수교훈장 강화대장을 줍니다. 아베 외조부 기시 노브스케 전 총리가 한일 협력위원회 초대 회장으로 청와대를 들락날락합니다.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정치 입지도 다지며 우정을 과시하는 거죠. 1965년 한일협정과 과거사를 퉁치기 한 거 아닐까요? 전범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 정치 자금을 받고 말입니다. 혹시 박정희 정권의 검은 거래 10% 커미션 관행의 시작 아닐까요? 서울 지하철 건설 납품 차익이 다시 전범기업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생색내기 내공을 선보이다니요. 그렇게 급했고 그래서 경제성장을 위해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침략을 부정하는 도적놈들이 전범기업을 앞세워 다시 경제 침략한 거 아닌가요? 65년 한일협상 이후 일본의 기계, 부품, 소재, 기술 도입 의존도가 커져서 2015년 대일 무역 적자는 약 550조 원, 5년도 안 돼 150조가 더 쌓여 700조,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본 예산 512조 3천억 원 훌쩍 넘깁니다. 77명의 소중한 생명과 바꿀 정도로 급하게 고속도로 건설을 서두를 이유가 있었나요? 빨리빨리는 결국 대통령 또 하려고 공동체에 가하는 폭력의 언어 아닌가요? 무고한 시민을 간첩, 빨갱이, 불순 세력으로 몰아 사형시키는 장면에서는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사법살인 폭력성의 뻔뻔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나요? 바로 일제적폐, 차별강요, 폭력, 남용의 바이러스 변종입니다.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사실 쿠데타 직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언제든지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 세력들이 직업 정치인으로 신분을 세탁하며 다짐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가 정부 예산을 1년 내내 감시해도 모자랄 판에 심의 기간이 너무 짧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은 공무원일 뿐 법률가도 아닙니다. 주인 대표일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 허락 없이 주권을 침해합니다. 여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검토할 자격을 누려왔다고 합니다. 누가 그럴 권리를 주었나요? 박정희 독재 시절 행정부 편리를 위해 의원 입법권을 제한한 것이 아직도 유지되다니요. 박정희 시절 빨갱이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한평생 고통 속에 살지만 국정원은 반성도 없이 사채업자가 되어 돈으로 깔보며 물고문, 전기고문도 모자라 빚고문 폭력을 휘두릅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은 다시 국가에 묻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언제 끝이 나는가? 1963년부터 79년까지 박정희 집권기에 전국 평균 땅값은 180배나 올랐습니다. 땅과 집을 경기 부양 수단과 소득 재분배 도구로 이용하면 돈벌이, 불로 소득 수단이 되며 자산가치 격차는
차별을 강요합니다. 갑의 집값 욕망 배설물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사회 폭력의 시작 아닐까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대는 차별 강요, 폭력 남발, 슈퍼 전파의 또 다른 이름이라면 지나친가요? 혹시 우리도 친일 적폐 바이러스 변종에 감염되고 때론 숙주가 되었던 건 아닐까요? 백신은커녕 치료제도, 진단 키트도 없을지 모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사람들의 권력욕, 진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이런 현실 문제가 요인 아닐까요? 경험 부족 군인들이 정치, 경제, 행정을 좌지우지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주인들만 피해당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세계 가발 산업을 10년도 안 돼서 한국이 망쳐놨다는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성장률, 환율, 국제수지, 물가, 재정 등을 종합평가해야 하지만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살폈습니다. 3번의 쿠데타는 격한 자기애를 뽐내려고 많은 응원 관중과 박수치는 들러리, 그림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지금까지 박정희가 남긴 행적을 따라 일제적폐 차별과 폭력 바이러스 변종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퍼져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